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연준 내부에서 새롭게 제기된 지금 당장 테이퍼 주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임스 블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입니다.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블라드 총재는 테이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노동시장에서도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이퍼 결정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2주 뒤에 있을 FOMC에서 진지하게 토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장에 결정하자고 자신이 요구를 해서 논의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죠. 블라드 총재는 테이퍼의 방식에 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달 똑같은 액수만큼 채권 매입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얼마나 더 뛰어오를지 모르니까 인플레 쇼크, 상방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연준이 갖자는 겁니다. 만일 물가 오름세가 더 심해지면은 테이퍼 강도를 대폭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아주 매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당장 테이퍼를 하자는 이유가 물가 불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양반은 스스로를 인플레이션 매파들의 북극성이라고 칭합니다. 자칭에 걸맞는 이력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초에 일찌감치 QE3 조기 테이퍼를 주장했습니다. 테이퍼가 막 개시됐던 2014년 초에는 조기에 다음 해 초에 금리를 인상하자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여름 이번에는 당장 테이퍼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의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단점은 그 유연성이 너무 과도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보시는 화면은 글로벌 모니터가 2013년 초에 다뤘던 블라드 총재 기사입니다. 2월 2일에는 블라드 총재가 QE 조기 종료 논의에 불을 붙였다고 썼죠. 그런데 4월 18일에는 디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QE 확대를 주장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변심의 사례들이 적지 않게 더 있었습니다. 참고로 QE2를 하자고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던 인물도 바로 이 블라드 총재입니다. 지난 2013년 말에 결정했던 QE3 테이퍼는 그야말로 자동 항법 장치를 단 것이었습니다. 채권 매입 규모를 매번 회의 때마다 100억 달러씩 줄였습니다. 월간 850억 달러이던 것을 750억 달러로 낮추면서 시작했죠. 아예 처음부터 매번 신중한 행보로 테이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신중한 행보라는 것은 연준의 암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번 똑같은 속도, 자동 항법 장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예측 가능한 테이퍼 속도를 미리 약속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죠.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동 항법 장치 테이퍼의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2013년 봄 테이퍼 말 한마디에 발작을 일으켰던 금리가 막상 테이퍼를 시작한 2014년 초부터는 그냥 내리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지극히 예측 가능한 불확실성을 소멸시킨 테이퍼의 효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에 붙는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돈을 장기간 빌려주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해서 돈 빌리는 쪽이 덤으로 더 주는 금리가 바로 이 그래프 텀 프리미엄입니다. 2013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추이를 그린 건데 보시듯이 10년물 금리 추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테이퍼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급등했다가 자동 항법 테이퍼를 약속하니까 이렇게 다시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물론 긴축 정책 때문에 위험 회피 심리가 발동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블라드 총재가 이번에 제안한 랜덤 테이퍼는 아무래도 금리에는 상방 압력을 주기가 쉽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올라가는 게 이 장기 국채 텀 프리미엄의 속성이니까요. 올해 초에 인플레이션 전망이 가파르게 높아질 때도 이 텀 프리미엄이 급등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인플레를 억누르려면 장기금리가 다시 올라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텀 프리미엄을 다시 자극해야겠다고 블라드 총재가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미국 장기금리는 비교적 큰 폭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조기에 강도 높은 테이퍼를 하자는 주장이 경제 전망을 어둡게 했다고 보고 금리가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가 어떤 이유로 변동하는지를 매번 명확하게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욱더 수수께끼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